안녕하세요. 라이프 닥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투자 아이디어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고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좋았던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분위기가 지난 1년간 급격하게 나빠졌고요. 2023년 1월 효과로 잠시 반등하고는 있지만 지금의 상승 분위기가 이전과 같은 큰 상승을 기대할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시장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베트남 시장으로, 어떤 분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어떤 분들은 큰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유럽 시장을 알아보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께 인도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제가 인도 시장에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인도 시장의 신차 판매 대수가 425만 대를 기록하고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이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중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 최고의 자동차 시장은 미국이었고요. 중국이 경제 성장이 되면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그러한 중산층들이 자동차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국은 2010년대 이후부터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산층의 자동차 구매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졌고요.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해외 수출로만 성장하던 하나의 모델에서 내수 시장의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루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이러한 성장 모델은 세계를 대표하는 중국 기업을 만들기도 했고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세계 최대 규모에 이르는 IT 기업의 성장도 함께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업의 탄생과 성장은 자연스럽게 중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2000년대부터 2023년 지금까지의 지난 20년간 중국의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과 그리고 주식시장의 성장에 변곡점이 되었던 부분이 저는 자동차의 판매 대수의 증가라고 봤고요. 이러한 자동차 판매 대수의 증가는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중산층이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중산층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까지 형성되는 경제 성장의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이뤄지는 변곡점에 있는 증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이 되었다는 것은 인도 경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인도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된다 생각합니다. 영국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인도의 가구당 자동차 보유율은 2021년 기준 8.5%에 불과해서 향후 자동차 보급률이 급증할 여지가 아주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인도 14억 인구 중 2021년 기준 아직도 8.5%만이 자동차를 구입했고요. 여전히 91.5%라는 자동차 보급이 가능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향후 인도 시장은 자동차 브랜드들의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 자동차 시장이 커진 배경에는 빠른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국가를 여전히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여러분의 기억을 인도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은 인도와 중국의 인구수가 역전되는 원년이 될 것이고요. 중국은 14억 2,600만 명, 인도는 14억 2,800만 명의 인구가 예상되면서 인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의 인구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인구수는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인도는 2023년을 기점으로 인구 증가율이 더 가팔라지는 원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도는 앞으로 이런 거대한 인구에 기반한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죠. 14억이 넘는 인구도 매력적이지만 인도는 인구 구조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 연령은 같은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38.4세인데 비해서 인도는 28.4세밖에 되지 않는 정말 젊은 인구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젊은 인구가 많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생산 가능 인구가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중국을 대신할 세계의 공장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생산 가능 인구들은 인도의 경제 성장률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인도의 중산층을 형성하면서 인도의 내수 시장을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중국이 지난 20년간 누렸던 경제 성장 모델을 그대로 가져갈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IMF가 전망한 올해 인도 경제 성장률은 6.1%입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 미국은 1%, 중국은 4.4%인데 인도는 다른 국가보다 높은 6.1%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S&P 글로벌은 인도가 10년 내에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에 오를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0년 뒤의 전망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2022년 명목 GDP 기준 벌써 영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5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인도는 자신을 식민 통치했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는데요.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에게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2022년 1분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영국이 0.8% 성장하는 동안 인도는 4.1%나 성장했고요. 14억 인구 대국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꾸준히 6에서 7%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초기 인도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철강, 화학 등 중화학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던 것에서 최근에는 정보기술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도로와 전기 등 인프라의 부족이 자국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보고 메이크 인 인디아, 자립인도, 인프라 부흥 계획 등 적극적인 국가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자국 산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마치 지난 7, 8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연상시키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러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확장시키면서 지금과 같은 성장 기반을 마련했던 것처럼 인도의 이런 국가 주도 정책들은 10년 뒤, 20년 뒤 놀라운 성장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제조 강국이 되고 싶어하는 인도는 단순 기술이 필요한 IT 제조뿐만 아니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중 간의 반도체 경쟁을 이용해서 중국에 투자하려던 해외 반도체 기업을 인도에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정부가 최대 투자 자금의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해외 업체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반도체 해외업체 유치 노력은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대만 기업 폭스콘은 2022년 9월 인도 베단타 그룹과 공동으로 195억 달러를 투자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고향인 구자라트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업체뿐만 아니라 인도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인도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타다그룹의 나라타잔 찬드라세카란 회장도 작년 12월 일본 니케이와 인터뷰에서 5년간 반도체 분야에 9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콘, 타타그룹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생산 차질을 겪었던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을 생각하고 그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제조 거점 국가로 인도를 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과 위스트론, 페가트론 등 위탁 생산 업체들의 작년 인도 현지 공장 생산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1.5%였던 인도 생산 비율이 5%까지 늘어났고 2025년까지는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JP모건은 예상했습니다. 구글도 중국에서 생산해오던 픽셀폰을 인도에서 생산하기 위해 위탁 생산업체를 구하고 있는데요. 아마존도 파이어 TV 플레이어를 인도 첸나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PC 제조업체 델도 2025년까지 중국 내 생산량의 50%를 해외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탁 생산업체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제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러한 적극적인 최대 지원을 바탕으로 한 팍스콘, 애플, 구글, 아마존, 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인도 생산 공장 거점화는 인도의 많은 젊은 인구들을 생산 현장으로 이끌게 되고 이러한 젊은 인구들의 수입의 증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의 증가를 이끌어내고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선진국형 소비를 이끌어내면서 내수시장 성장까지 이끌어내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지난 20년간 중국 시장에서 보았던 변화를 인도도 곧 가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중국의 경제성장 공식을 인도가 따라간다는 것은 하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이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이뤘던 중국 대표 기업처럼 인도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큰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들의 등장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행정 규제와 느린 의사결정 속도, 낙후된 기반시설, 경직된 노동법규 등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이 인도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도요타는 2020년 높은 관세율 등을 이유로 인도에서 더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미국의 오토바이 제작업체 할리 데이비슨, 자동차회사 포드는 인도 시장에서 철수를 했고요. 미국의 자동차회사 제너럴 모터스는 일찌감치 2017년도에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해외 기업만 그러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철강 기업인 포스코 또한 2005년 6월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 제철소를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추진해 왔지만 인도 중앙정부의 느린 의사결정과 현지 주민들의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한 반대 등에 부딪혀 2017년에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행정 규제와 느린 의사결정 속도, 낙후된 인프라, 경직된 노동법규 등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이 해외 기업들이 인도 투자를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도 정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는 2021년 16개 정부 부처의 인프라 개발 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통합한 가티 샤크티라 불리는 국가 인프라 개발 계획 플랫폼을 구축해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인도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던 벽을 제거하고 인도를 매력적인 세계의 생산 시장으로 그리고 인도를 매력적인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 바라보는데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인도가 지금 당장 또 매력적이지만 향후 10년 또는 20년까지 중국처럼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고 특히 장기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인도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 인도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많은 분들이 인도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증권사들이 인도 주식거래소와 협의를 해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ETF 투자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iShares MSCI 인디아 ETF, 티커명 INDA,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ETF,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ETF 이 세 가지입니다. iShares MSCI 인디아 ETF, 티커명 INDA는 113개의 인도 기업을 담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도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요. 지난 3년간의 수익률은 11.14%, 5년 수익률은 6.9%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에셋증권이 취급하는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ETF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인도 니프티 50 지수 상승의 수익률의 2배 연동되는 ETF로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위 50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발행한 코셰프 인도 니프티 50 ETF 또한 앞서 말씀드린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ETF처럼 대한민국의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인도 니프티 5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인도 대표 50개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키움증권의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ETF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도 니프티 50에 투자를 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2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미래에셋증권의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투자되는 인도 기업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113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iShares MSCI 인디아 ETF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 시장의 투자는 단기간의 투자가 아니라 반드시 장기간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액공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개인연금 저축계좌를 활용해서 3년, 5년, 10년간의 장기 투자로서 활용하거나 일반 계좌로 운영하실 거면 매월 월급날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장기간의 적립식 투자로 활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생산 공장이 될 인도의 모습,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이 될 인도의 모습, 그러한 인도의 성장과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매력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닥터가 전해주는 인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신다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